낡은 부두 옆, 강철과 콘크리트가 뒤섞인 채 버려진 공간에서 김현수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다. 햇살은 차갑고 강물 냄새는 쇠비린내와 섞여 공기 중에 맴돌았다. 한때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던 건축가였던 그는 이제 강변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부서진 조각들을 주워 모으는 남자일 뿐이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눈빛은 깊고 공허했다. 7년 전 그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고 이후 그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고 이 폐허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곳은 그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음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완벽한 방공호였다. 낡은 방수복을 걸치고 고무장갑을 낀 그는 능숙하게 쓰레기 더미를 뒤졌다. 녹슨 철근, 찌그러진 양철통, 삭아버린 밧줄. 그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작은 조각이라도 찾아내 팔아야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았다. 그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는 강가로 향했다. 강물은 검고 차가웠다. 그는 낡은 갈고리를 들어 올리고 능숙하게 물속으로 던졌다. 텅 빈 낚시처럼 허무하게 빈 채로 다시 올라오는 갈고리에 그의 마음도 텅 비어가는 듯했다. 그에게 강물은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장소였다. 그의 건축 프로젝트는 강변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가족을 앗아간 사고도 강에서 일어났다. 강은 그에게 거대한 쇠사슬이었다. 그때였다. 갈고리가 무언가에 걸려 팽팽해졌다. 평소라면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모를 미련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갈고리를 당겼다. 물 위로 떠오른 것은 철골 조각이나 플라스틱 더미가 아니었다. 젖은 몸에 얼어붙은 털, 희미하게 들려오는 숨소리. 그것은 진돗개 한 마리였다. 현수는 갈고리를 내팽개치고 황급히 물가로 내려섰다. 개는 살아있었지만 거의 의식이 없었다. 차가운 강물과 눈보라 속에서 얼마나 오래 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오랜만에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개의 몸을 들어 올렸다. 개의 몸은 차가운 돌덩이 같았다. 물에서 나와 젖은 몸을 닦아내자 개의 털은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게 무슨... 그는 개의 목을 보았다. 털에 가려져 있던 목줄이 드러났다. 낡은 가죽 목줄에는 하늘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금속 칩이 박혀 있었다. 하늘. 그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한때 그와 경쟁 관계에 있던 거대한 건설 기업, 하늘그룹이었다. 하지만 하늘그룹은 건설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는 개의 목줄을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개의 눈은 희미하게 뜨여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공포가 아닌 어떤 알 수 없는 허무함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버려지고 잊혀지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존재. 그는 개를 안고 천천히 낡은 보금자리로 향했다. 그에게는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이 생겼다. 창고로 돌아온 현수는 낡은 담요로 개의 몸을 감싸고 난로를 피웠다. 개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현수는 난로의 불빛 아래에서 개의 몸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귀 끝에는 찢어진 흔적이 있었고 다리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선명했다. 단순한 유기견의 상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도적인 상처였다. 그는 개의 상태를 살피며 잠든 개를 지켜보았다. 그에게는 7년 만에 찾아온 불청객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그가 외면하고 싶었던 세상의 일부였다.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햇살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현수는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났다. 그의 옆에 누워있던 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개의 숨을 확인했다. 희미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다. 현수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걱정에 휩싸였다. 이 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다시 예전처럼 혼자이고 싶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은 그의 삶에 들어와 버렸고 그는 이방인을 쫓아낼 용기가 없었다. 현수는 개에게 따뜻한 물과 남은 통조림을 주었다. 개는 굶주렸는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먹는 모습은 짐승 같았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었다. 그 모습은 7년 전에 자신과 닮았다. 무언가를 먹고 있었지만 영혼은 텅 비어 있었던 때 현수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지만 이 작은 생명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개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되었다. 다리의 상처는 덧나지 않았고 귀의 상처도 아물었다. 이제는 창고 안을 돌아다니며 현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현수는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희망이. 그 이름은 그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희망이었다. 희망이는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꼬리를 흔들며 현수에게 다가왔다. 현수는 다시 옛날처럼 살고 싶었다. 그는 희망이를 안고 먼 곳에 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희망이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버려지기 직전의 처절함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준 이에 대한 믿음과 감사였다. 현수는 희망이를 안고 다시 창고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 작은 생명에 의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현수는 희망이와 함께 강변을 걷고 있었다. 희망이는 그의 옆에 딱 붙어 걸었다. 그때 낡은 칩이 박힌 목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칩은 단순한 인식표가 아니었다. 현수는 칩을 떼어내고 자세히 살펴봤다. 그곳에는 아우라 바이오테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이름이 낯설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곧 그의 삶을 뒤흔들게 될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었다. 그는 이 칩이 단순한 목줄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수는 그 칩을 가지고 낡은 노트북을 켰다. 오랜만에 켜보는 컴퓨터였다. 그는 아우라 비오테크를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백신 연구, 신약 개발, 겉으로는 평범한 바이오 기업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기사들 속에서 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 기사들은 모두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사라진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었다. 그는 희망의 목줄에 새겨진 글자와 기사 속의 이름이 겹쳐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희망이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꿀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김현수는 낡은 노트북의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우라 바이오텍, 아우라 비오텍.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연결고리였다. 그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다. 겉으로는 최첨단 신약 개발과 생명 윤리를 강조하는 모범적인 기업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기사들 사이에 빈틈이 눈에 띄었다. 동물 실험의 세부 사항은 항상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었고 연구 책임자의 이름은 자주 바뀌었으며 몇몇 중요한 연구 결과는 갑자기 중단되거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실험견에 대한 언급이었다.
기사들은 실험견들이 얼마나 인도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얼마나 철저한 윤리적 감시를 받는지에 대해 묘사했지만 단 한 번도 정확한 수치나 실명이 거론된 적이 없었다. 현수는 희망이의 목줄에 새겨진 칩을 다시 보았다. 단순한 인식표가 아니었다. 칩에 새겨진 작은 코드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현수는 과거 건축가 시절 복잡한 설계도면과 코드들을 분석하던 능력을 되살려 칩의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지고 창고의 난로는 붉은 빛을 내뿜었다. 현수는 희망이를 곁에 두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칩의 코드를 해독했다. 코드들은 희망이가 아우라 바이오텍의 연구소에서 제5번 실험체로 불렸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코드에는 실험체의 이동 경로와 실험 내용이 암호화되어 있었다. 희망이는 단순한 실험견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약물 테스트와 스트레스 실험의 희생자였다. 현수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희망이의 다리에 있는 흉터와 귀끝의 상처가 왜 그렇게 의도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유기된 상처가 아니라 잔혹한 실험의 흔적이었다. 그의 분노는 희망이에게 향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당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희망이는 현수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짖지 않았다. 그저 현수의 손에 몸을 기댄 채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은 깊고 따뜻하고 어떤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슬픔은 마치 현수의 슬픔과 닮아 있었다. 현수는 7년 전 자신이 겪었던 사고를 떠올렸다. 그의 가족은 그가 설계한 건물의 붕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그의 영혼은 파괴되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증오했고 자신을 고립시켰다. 하지만 희망이는 달랐다. 희망이는 고통을 겪었지만 증오를 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살아남고 싶어 했다. 현수는 희망이를 버릴 수 없었다. 그는 희망이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희망이는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그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지, 가족, 그리고 희망. 그는 희망이를 지켜야 했다. 희망이를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다. 현수는 희망이를 데리고 동네를 나섰다. 며칠 동안 그는 폐쇄적인 삶을 살았다.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하지만 희망이를 구하고 나서 그는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갈 용기를 얻었다. 그는 희망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희망이는 그의 품에서 얌전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는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적 있는 발걸음이었다. 그는 희망이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깨끗하고 밝았다. 소독제 냄새와 함께 작은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현수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희망이의 건강만이 보였다. 수의사는 젊은 여성이었다. 이름은 김지윤이었다.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고 이지적이었다. 그녀는 현수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희망이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희망이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폈다. 다리의 흉터와 귀끝의 상처를 보고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 상처들 단순한 유기견의 상처는 아닙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녀는 희망이의 목을 보고 털에 가려진 칩을 발견했다. 이건 그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아우라 바이오텍의 실험견 식별 칩입니다. 이 칩이 왜 이 개한테 있는 거죠? 현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에서 희망이를 구한 이야기, 목줄에 새겨진 이름,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음모에 대해 말했다. 지우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라움과 분노로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수년간 하늘그룹의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에 대한 소문을 쫓고 있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늘그룹은 아우라 바이오텍의 모회사였다. 이 개가 제보자였군요. 지훈이 씁쓸하게 말했다. 하늘그룹은 오랫동안 동물 실험에 대한 소문을 잠재워 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숨기기 위해 돈과 권력을 사용했죠. 그녀는 현수를 보았다. 당신은 이 개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밀을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이 개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개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우는 현수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깊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떤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현수가 단순한 쓰레기 수집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우는 현수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저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이 개가 겪은 고통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기를 낸 것도. 현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희망이를 보았다. 희망이는 지훈의 품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현수는 희망이를 지키기 위해, 그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김지훈 기자는 현수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 중 한 명이었다. 냉철한 분석력과 거침없는 실행력으로 수많은 부패 사건을 폭로해왔다. 하지만 하늘그룹에 대한 소문은 달랐다. 그들은 너무나 거대했고 그들의 검은 그림자는 너무나 깊었다. 수많은 제보와 소문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번번이 사라졌다. 그녀는 하늘그룹이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을 통해 불법적인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현수와 희망이의 등장은 그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희망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하늘그룹의 잔혹한 비밀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녀는 현수를 처음 보았을 때 그의 낡은 작업복과 헝클어진 머리를 보고 그저 스쳐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그 눈에는 과거의 고통과 상실, 그리고 희망이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그녀의 냉철한 이성을 흔들었다. 지우는 현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그에게 희망이의 목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를 설득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이 개가 겪은 고통을 세상이 알아야 해요. 그래야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어요. 현수는 망설였다. 그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7년 전 그가 설계한 건물의 붕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그의 삶은 파괴되었다. 세상은 그를 비난했고 그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다. 하지만 지우는 현수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사했다. 그녀는 그가 유명한 건축가였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세상으로부터 도피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그의 아픈 과거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아직 남아있는 정의감과 용기를 깨우고 싶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도. 하지만 지금 이 개가 당신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이 개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지훈의 말은 현수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희망이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 듯했다. 현수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현수는 지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겪었던 사고, 가족을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지난 7년간의 시간들. 지훈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현수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희망이를 위해 싸울 거예요. 그들의 동맹은 시작되었다. 현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지훈에게 넘겨주었고, 지훈은 자신의 탐사보도 네트워크를 가동시켰다. 그녀는 희망이의 목줄에 새겨진 칩을 분석하고 하늘그룹의 불법적인 동물 실험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전 세계의 동물 보호 단체들과 연합하여 하늘그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늘그룹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막대한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지훈의 기사를 막으려 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협박 전화를 걸고 그녀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자료를 훔치려 했다. 그들은 지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뒤에 있는 현수를 두려워했다. 현수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들의 검은 그림자는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다. 그 공포는 7년 전 그를 덮쳤던 공포와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지훈이 있었고 그의 뒤에는 희망이가 있었다.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야 해요. 현수는 지훈에게 자신이 건축가 시절 배웠던 기술을 알려주었다. 그는 건물 설계도를 분석하고 숨겨진 통로와 비밀 공간을 찾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늘그룹의 주요 시설들의 설계도를 분석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실험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아냈다. 그들은 밤을 틈타 하늘그룹의 비밀 실험실에 잠입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밤, 현수는 희망이와 함께 지훈을 만났다. 희망이는 현수의 품에 안겨 있었고 지훈은 차분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준비됐나요? 지훈이 물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을 향한 발걸음이었다. 지훈과 현수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앞에는 하늘그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의 차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공장지대에 멈췄다. 주변은 온통 녹슨 철근과 낡은 컨테이너 박스로 가득했다. 이곳은 과거에 하늘그룹이 사용했던 화학 공장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불법적인 실험실이 숨겨져 있는 곳이었다. 현수는 채서 내리며 희망이를 품에 안았다. 희망이는 짖지 않았다. 그저 현수의 품에 얼굴을 기댄 채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현수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겁나지 않아요. 현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겁이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 개를 보면서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이 개가 겪은 고통을 알기 때문에 지훈은 현수의 등을 두드렸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도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밝혀낼 진실은 이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공장 주변은 정전이 된 듯 고요했다. 현수는 과거 건축가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공장 건물의 구조를 분석했다. 그는 건물의 벽과 바닥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찾아냈다. 지우는 현수의 탁월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건축가였군요.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다. 현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는 이 개를 위한 싸움만 남았어요. 그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공장 내부는 차갑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현수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길을 앞서 나갔다. 지우는 그의 뒤를 따르며 카메라를 준비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공장 지하에 숨겨진 비밀 실험실이었다. 그들은 낡은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현수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지하로 내려가자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불길한 침묵이 그들을 덮쳤다. 그 침묵은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 듯한 침묵이었다. 현수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보게 될지 예상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실험실 문 앞에 섰다. 문은 철문으로 잠겨 있었고 육중한 무게가 느껴졌다. 현수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자물쇠를 해체했다. 잠금 장치는 복잡했지만 그는 능숙하게 해체 도구를 사용했다. 잠금 장치가 열리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실험실 내부는 예상대로 끔찍했다. 수많은 작은 우리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털이 빠지고 눈이 흐릿한 강아지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은 울지도 짖지도 않았다. 그저 축 늘어진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우리 옆에는 알 수 없는 약물들이 가득 담긴 병들이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동물의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증거를 남겨야 했다. 이 모든 잔혹함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현수는 희망이를 아는 채 그들의 우리를 지나갔다. 희망이는 그들을 보며 약하게 낑낑거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버려지고 잊혀지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존재들. 현수는 희망이를 꼭 끌어안았다. 희망이의 몸은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분노의 떨림이었다. 그는 희망이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 듯했다. 현수는 이 모든 고통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실험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곳에는 연구 자료가 담긴 서버가 있었다. 현수는 서버에 USB를 꽂고 자료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 했다. 하늘그룹이 이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때였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현수와 지우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숨었다. 들어온 사람은 하늘그룹의 보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실험실 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현수와 지윤이었다. 그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었다. 보안 요원들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자료 복사를 서둘렀다. 자료가 모두 복사되자 현수는 USB를 빼내고 지윤에게 건넸다.
가요. 그는 속삭였다. 그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다시 밖으로 나왔다. 공장 밖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뛰었다. 그들의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하늘 그룹의 보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차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현수와 지우는 채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들은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뒤에는 아직 그들이 보게 될 미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싸움에 휘말렸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승리와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현수와 김지우는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그들의 뒤에서는 검은 세단 2대가 끈질기게 쫓아왔다. 지우는 거울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저것들이 우리를 잡으려 들 거예요. 자료를 넘겨줄 수 없어요. 현수는 묵묵히 핸들을 꺾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이토록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희망이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낡은 산업단지로 향했다. 이곳은 현수가 과거에 일했던 곳이었다. 그는 모든 골목과 지름길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차를 몰아 미로 같은 골목길을 누볐다. 그들의 뒤를 쫓던 세단들은 혼란에 빠졌다. 현수는 마지막 골목길에서 멈춰 섰다. 그들은 차를 버리고 도망쳤다. 낡은 창고 뒤편에 숨어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의 뒤에서 쫓아오던 세단들이 멈춰 섰다. 2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온몸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차가운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찾아 놓치면 안 돼. 그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현수와 지우는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렸다. 희망이는 현수의 품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어떤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괴물과 맞서 싸우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날 밤 지윤의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현수는 지윤을 자신의 낡은 창고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의 세상이었다. 낡은 기계들과 녹슨 쇠붙이들이 가득한 곳. 지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현수를 따라 들어갔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볼품없었지만 현수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낡은 설계도면과 부서진 자재들. 그것은 그의 과거였다. 지우는 현수에게 USB를 건넸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우리가 힘들게 얻은 증거잖아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샘 작업을 했다. 희망이는 그들의 옆에 누워 그들을 지켜보았다. 자료는 방대했다. 하늘그룹의 불법적인 동물 실험, 신약 개발, 그리고 그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자료를 분석하며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자료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늘그룹은 단순히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물의 몸에 약물을 주입하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며 신약의 부작용을 연구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희망이 역시 그들의 희생자 중 하나였다. 자료 속에서 희망이의 이름은 제5번 실험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약물을 주입받고 고통스러운 실험을 견뎌내야 했다. 그의 몸에 남은 흉터는 그 잔혹한 실험의 흔적이었다. 현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희망이의 털을 쓰다듬었다. 희망이는 현수의 손길에 몸을 기댔다. 네가 이 모든 것을 견뎌냈구나.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는 현수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기자로서 수많은 끔찍한 사건들을 봐왔지만 이토록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는 처음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하늘그룹의 오태영 회장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막대한 돈과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지윤의 기사를 막으려 했다. 그는 현수의 과거를 파헤쳐 그를 비난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어느 날 아침, 현수는 자신의 낡은 창고 앞에 도착한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말쑥한 양복 차림에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오태영 회장의 비서였다. 그는 현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잊고 다시는 이런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현수는 봉투를 보았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현금과 통장이 들어있었다. 현수는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계가 겪은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비서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밝혀지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도, 당신이 지키고 싶어 하는 이 계도. 현수는 비서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는 차를 타고 떠났다. 현수는 흩어진 돈을 바라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돈이 아니라 진실을 원했다. 그들의 비겁함과 잔혹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지윤에게 연락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놔둘 수 없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지윤은 현수의 목소리에서 결의를 느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하늘그룹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전 세계 동물보호단체들과 연합하여 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싸움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결의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었다. 김현수와 김지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늘그룹의 비윤리적인 실험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단순히 언론에 기사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늘그룹은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더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다. 그들은 법정 싸움을 준비했다. 지윤은 변호사,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언론인들로 구성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공유했다. 희망이의 목줄에 새겨진 칩, 실험실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그들이 확보한 모든 데이터 파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늘그룹의 잔혹함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현수는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다. 그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의 삶을 망가뜨린 세상, 그를 비난했던 세상. 그는 두려웠지만 희망이를 위해 용기를 냈다. 나는 증언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지윤은 현수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날, 법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 동물보호 활동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하늘그룹의 잔혹함을 규탄하고 희망이와 같은 피해자들을 지지했다. 현수는 법정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곁에는 지윤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희망이가 있었다. 희망이는 현수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현수는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희망이를 안고 증인석으로 향했다. 희망이는 낑낑거리지 않았다. 그저 현수의 품에 꼭 안겨 있을 뿐이었다. 하늘그룹의 오태영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에게 희망이는 그저 실험체일 뿐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지윤이 먼저 증언했다. 그녀는 하늘그룹의 불법적인 동물 실험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그들의 잔혹함과 비윤리적인 행동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다음은 현수의 차례였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에서 희망이를 구한 이야기, 희망이의 몸에 새겨진 흉터, 그리고 그가 발견한 모든 진실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늘그룹의 변호사는 현수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당신은 과거에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건축가 아닙니까? 당신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꾸민 것 아닙니까? 변호사의 말은 현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현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7년 전, 그가 겪었던 고통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 희망이가 현수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희망이는 현수의 얼굴을 핥았다. 현수는 희망이의 따뜻한 혀를 느끼고 눈을 떴다. 그는 희망이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어떤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믿음과 사랑만이 있었다. 현수는 용기를 냈다. 네, 저는 과거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계는 저에게 희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계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계는 증인입니다. 이계가 겪은 고통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비웃으며 말했다. 걔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못하는 동물이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유미란이 들어왔다. 그녀는 하늘그룹의 전직 보안 전문가였다. 그녀는 오태영 회장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내부 고발하기 위해 현수와 지윤에게 몰래 접촉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유미라는 증언을 마친 후 희망이를 가리켰다. 저 개를 보십시오. 저 개는 하늘그룹의 실험실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개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고통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법정은 침묵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은 희망이에게 향했다. 희망이는 모두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수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재판이 계속되었다. 하늘그룹의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공격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되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증인들의 증언은 너무나 진실했다. 오태영 회장은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재판은 끝났다.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현수와 지우는 법정을 떠났다. 그들의 뒤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따라왔다. 그들은 현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희망이의 이름을 불렀다. 현수는 그들의 박수에 어색해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7년 만에 다시 세상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다. 그의 삶을 망가뜨린 세상이 이제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날 밤 현수는 희망이를 안고 강변을 걸었다. 그는 희망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맙다. 희망아, 네가 나를 살렸구나. 희망이는 현수의 말에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법정은 판결을 내렸다. 오태영 회장과 그의 공범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하늘그룹의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과 불법적인 신약 개발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오태영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다.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시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현수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감격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승리했다. 지우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하늘그룹의 잔혹함을 낱낱이 폭로하고 현수와 희망의 용기를 세상에 알렸다. 이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이 작은 강아지가 겪은 고통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도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찼고 그녀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현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의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7년 전 세상의 비난을 피해 숨어들었던 것처럼 다시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도망쳤다. 그는 희망이를 안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의 곁에는 유미란이 있었다. 유미란은 현수에게 깊은 존경을 표했다. 당신은 정말 용기 있는 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현수는 희망이를 안고 낡은 창고로 돌아왔다. 창고는 여전히 낡았고 쇠비린내가 풍겼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에게 안식처였다. 그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우리는 이겼어. 희망이는 현수의 말에 꼬리를 흔들었다. 현수는 잠시 후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강변에 있는 한 폐건물이었다. 그곳은 과거에 그가 설계한 건물의 부지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 그곳은 현수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였다. 그는 그곳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지윤이 현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다. 왜 여기 와 있어요? 여긴 당신에게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에요. 이곳은 제게 희망을 준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 이 개와 같은 강아지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지우는 놀라 현수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개가 제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실패한 것을 다시 한번 성공하고 싶어요. 지우는 현수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현수의 계획을 지지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모든 경험과 인맥을 동원하여 현수를 도왔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수의 계획을 세상에 알렸다. 김현수 씨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강변의 모든 유기견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금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수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용기와 희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람들은 그에게 기부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의 낡은 창고는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현수와 함께 강변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기 시작했다. 현수는 건축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을 설계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였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희망을 짓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현수는 희망이를 안고 강변을 걸었다. 강물은 잔잔했고 달빛이 물 위로 비쳤다. 현수는 희망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희망이는 현수의 품에 안겨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상실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 작은 생명에 의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희망이었다. 김현수의 삶은 새로운 활기를 되찾았다. 강변에 세워질 동물보호소 은평평화동물구조대는 그의 새로운 꿈이자 삶의 목적이 되었다. 한때 차가운 강철과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진 건물을 짓던 그는 이제 따뜻한 나무와 흙으로 생명을 위한 공간을 설계했다. 그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감동하여 자원봉사에 나섰다. 그들은 현수의 낡은 창고를 찾아와 삽을 들고 땀을 흘리며 함께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놀랍게도 유미란도 있었다. 그녀는 하늘그룹의 보안 전문가였던 과거를 뒤로하고 현수의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냉철한 정보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동물들을 위한 공간을 짓는데 온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현수의 기술적인 지식을 존경했고 현수는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했다. 그들은 함께 건물을 짓고 동물들을 위한 공간을 설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김지훈 기자 역시 현수와 함께했다. 그녀는 더 이상 냉소적인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사를 통해 현수의 프로젝트를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녀는 현수에게 당신은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에요 라고 말했다. 현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현수는 땀을 흘리며 건물을 짓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현수는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는 바로 그의 아들, 진우였다. 7년 전, 사고 이후 현수는 진우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한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진우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진우가 자신 없이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진우는 성장해 있었다. 그는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현수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나는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우는 현수의 곁에 서서 그가 짓고 있는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손에 굳은 살이 박인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진우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진우의 딸, 현수의 손녀였다. 그녀의 이름은 보민이었다. 그녀는 밝고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현수를 보고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현수는 보민을 보고 놀랐다. 그는 자신이 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만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녀가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민의 눈은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현수는 보민을 품에 안았다. 그는 보민의 작은 몸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실패한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다시 가족을 만났다. 그는 진우와 보민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고 그들도 그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다. 희망이는 현수의 발밑에 와서 꼬리를 흔들었다. 희망이는 보민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았다. 보민은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와, 강아지다, 강아지.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다. 희망이는 보민의 손길에 몸을 기댔다. 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에게 다가갔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7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가족, 희망, 그리고 삶의 목적.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고 영웅이었고 희망을 짓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 작은 강아지, 희망이 덕분에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도울게요. 저도 이 강아지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짓는 것을 도울게요. 현수는 진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건물을 짓고 함께 희망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동물보호소 은평평화 동물구조대는 김현수, 김지훈, 그리고 유미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빠른 속도로 완성되어 갔다. 진우와 그의 딸 보민이 합류하면서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 모임처럼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다. 매일 아침 강변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웃음소리와 망치소리는 맑게 울려 퍼졌다. 현수는 더 이상 고독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무너진 가족의 담벼락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다. 진우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겼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바쁜 일정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아쉬움을 털어내듯 그는 아버지의 지시를 성실하게 따르고 배우며 건축 기술을 익혔다. 현수는 아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고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들은 건축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했다. 보민은 공사장의 활력소였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 시멘트 반죽을 옮기거나 나무 조각들을 정리하며
할아버지와 아빠를 도왔다. 그녀는 특히 희망이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희망이는 보민을 졸졸 따라다녔고 보민의 작은 손길에도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다. 지우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의 기사는 더 이상 냉철한 고발 기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치유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현수의 변화, 진우의 성장, 그리고 보민의 순수한 웃음을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유미라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듯 묵묵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녀는 동물들을 위한 공간을 설계하고 그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을 꼼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현수에게 당신이 준 두 번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현수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들의 만남은 비극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하늘그룹의 오태영 회장이 현장을 찾아왔다. 그는 수감 중에도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현수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지만 여론의 압력과 법의 감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보았다. 한때 자신이 소유하려 했던 강변의 땅은 이제 동물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는 현수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승리했군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현수는 오태영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해 인간성을 잃었고, 나는 이 길을 통해 내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았습니다. 현수의 말에 오태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희망이가 현수의 발밑에서 오태영을 보고 으르렁거렸다. 희망이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를 고통에 빠뜨리고 그를 버렸던 사람. 보민이 희망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아저씨, 우리 강아지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강아지는 아저씨가 미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보민의 순수한 목소리에 오태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현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오태영이 떠나자 현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진우는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저 사람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현수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래, 이제 괜찮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그날 저녁, 동물보호소는 완공되었다. 따뜻한 빛이 창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현수는 지훈, 진우, 보민, 그리고 유미랑과 함께 건물 앞에 서서 완공된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어떤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김현수의 삶은 강변에서 시작된 단순한 구출 작전에서 한 도시 전체를 변화시킨 희망의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은평 평화동물구조대는 이제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중심지가 되었고 외면당한 이들을 위한 성소가 되었다. 진우와 보민은 이제 매주 주말마다 센터를 방문하는 규칙적인 일정이 생겼다. 진우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보민은 강아지들에게 사랑을 주었다. 그들의 존재는 현수의 삶에 깊은 만족감을 더했다. 어느 날 오후, 현수는 진우와 함께 센터 뒤편에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진우는 곡괭이를 휘두르다 잠시 멈추고 땀을 닦았다. 아버지, 그가 말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항상 컴퓨터 앞에서 사는 삶을 생각했죠. 현수는 삽질을 멈추고 웃었다. 나도 그랬다. 나는 건물을 짓고 쇠를 다루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고 있구나. 그는 시선을 희망이에게로 돌렸다. 희망이는 보민과 함께 풀밭에서 뛰놀고 있었다. 희망이의 꼬리는 즐거움에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 모습은 현수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지우는 희망기금을 통해 전국적인 동물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하늘그룹과 같은 다른 기업들의 비밀 연구소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 변호사, 그리고 용감한 내부 고발자들이 그녀의 편에 섰다. 그녀의 기사들은 단순한 보도를 넘어 사회 정의를 위한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현수를 찾아와 모든 공을 그에게 돌리려 했지만 현수는 조용히 손을 저었다.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나머지 이야기는 네가 쓴 거다. 유미라는 하늘그룹 사건 이후 민간 보안 분야에서 유명세를 떨쳤다. 그녀는 이제 동물보호단체의 전담보안 전문가로 일하며 비밀리에 학대받는 동물들을 구조하는 작전을 지휘했다. 그녀의 삶은 현수와 희망이를 만난 후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냉철한 정보 분석가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데 열정을 바치는 활동가가 되었다. 그리고 희망이는 그저 희망이었다. 그는 이제 늠름한 성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현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현수가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의 발밑에 웅크렸고 현수가 강변을 거닐 때면 그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 눈에는 과거의 고통이나 공포가 아닌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현수는 홀로 강변에 앉아 있었다. 희망이는 그의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현수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한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가족, 직업,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하지만 그는 강에서 희망이를 건져 올리면서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희망이는 그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현수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였고 그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였다. 희망이를 통해 현수는 아들을 다시 만났고 새로운 친구들을 얻었으며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이자 영웅이자 희망을 짓는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다. 낡은 집은 여전히 삐걱거렸고 몸의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했고 그 순간순간이 바로 그가 한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었다. 현수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희망아, 그가 속삭였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희망이는 잠결에 꼬리를 한번 흔들었고 현수는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강물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